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가도록 할게요. 다음 이야기. 자, 우리가 이제 도함수 활용을 하게 됐는데, 도함수 활용 1번이 뭐였죠? 좋아, 도함수 활용 1번 뭐였어요? 도함수를 어디다 활용한다? 김지원, 도함수를 어디다 먼저 활용했다? 김지원, 김승원, 도함수 어디다 활용했다? 첫 번째 어디다 활용했어요? 저 새끼들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아, 이런 쓰레기. 저 얼굴 보세요, 저거. 저 얼굴이 바로 저 게임 페인의 얼굴이에요. 예. 왜냐? 뭐라고 하는 걸 자꾸 눈을 피해. 눈을 피해가지고 막 도둑놈처럼 한단 말이야, 저게. 저거 분명히 집에서도 그럴 거야. 김민준! 이 새끼 이거! 점점! 너, 기숙사야? 기숙사에서 어떻게 사냐? 개소리 하지 마. 지금 그 모습이 지금 공부하는 모습이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위험해. 이정석, 뭐 보고 있어? 야, 박준규, 저거 뺏어와. 가져와. 알았어. 이게 도대체 뭔 쓰레기 같은 짓이에요. 에? 진짜 살 수가 없다네. 에? 뭐 하는 거야 지금? 에? 어디 갔어?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수업 시간에. 이걸 하고 있었어. 이게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게? 팔을 던지래잖아. 이 새끼들 씨. 이 새끼들이 말이야 지금.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히트가 나오면 뭐야, 이거? 잘 맞춘 거예요. 맞췄잖아.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이 새끼 이거. 연속 2히트. 이거 맞으면 뭐 주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데 이거 왜 해? 심심하지 말라. 연속 2히트. 이 새끼들. 지금 내 이 하는 모습 어떻게 보여? 할 말이 없다. 자, 도함수 활용 첫 번째는 뭐죠? 어디다 활용했다? 방정식이요. 접선의 방정식이요. 접선의 방정식. 자, 도함수 활용 2번이 뭐죠? 방정식이요. 예? 뭐라고요? 평균값 정리요. 평균값 정리 배우지도 않았는데 뭔 평균값 정리야. 함수의 그래프였었죠. 자, 활용 세 번째가 방부등식 활용입니다. 방정식, 부등식에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왜 활용하느냐? 우리가 1차 함수나 2차 함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더라도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근을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까지 존재해요. 물론 3차 함수도 근의 공식이 있고요. 4차 함수 근의 공식이 있어요. 하지만 3차 함수 근의 공식 선생님 못 외우고요. 4차 함수 근의 공식 선생님 못 외워요. 네? 못 외운다고. 네. 왜 못 외우죠? 천재는 맞는데. 네. 뭐라고요? 필요 없어서. 네, 굳이
그 근을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선생님은 철저하게 고등학교 과정에만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 수학의 어떤 이론 관심 없어요. 내 머릿속에 관심 있는 건? 어? 뭐?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방금 나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아, 스타크래프트. 그 나를 지금 내가 게임한다고 욕하는 사람 욕을 했는데 내 머릿속에는 스타크래프트밖에 없다. 그럼 이건 나를 비하하는 발언 아닌가? 아니죠. 선생님 다 잘하신다는. 뭔 개소리야. 자, 선생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너희들 머릿속에 이 고등학교 과정을 집어넣을까밖에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과장하면 네. 그리고 네, 탁구 생각 조금 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이상의 과정은 Hey man! Wake up man! 어씨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씨 이거 어? 너 원래 앉았잖아. 준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진짜. 자, 방부등식의 활용을 하는데 사실 방부등식의 활용이라고 하는 거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정식. 자,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했을 때 y는 fx라는 이 2차 함수하고 fx는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하고의 관계를 배우거든요. 어디서 배우냐면 1학년 때 배워요. 1학년 때 배우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 사이의 관계를 배워요. 즉 함수로 방정식을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2차 함수를 그려요.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알파, 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이 베타, 0이거든요. 따라서 알파를 넣으면 0이 나오고 베타를 넣으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알파를 넣으면 0이 나온다, 베타를 넣으면 0이 나온다. fx는 0의 실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실근은 함수에서는 뭐냐면 이 점이에요. x축과 만나는 점. 자, x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합니까? 예? x절편이라고 하죠. 자, x절편. 즉 x절편과 실근은 같은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보는 거죠. y는 fx가 있고 자, fx가 3이 된다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fx를 그려놓고 y는 3을 그려요. 그래서 만나는 이 점을 찾아요. 그 점을 뭐라고 하냐면 실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교점의 x좌표를 마찬가지로 이놈의 실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는 실근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교점의 x좌표죠. 왜?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을 나타내는 식이니까. 그래서 교점의 x좌표는 곧 뭐가 된다? 실근이라는 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통해서 충분히 저 실근을 찾을 수가 있고 실근을 정확하게 찾는 것은 식을 통해서 찾아야 되지만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있느냐는 그림을 대충 그려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들은 전부 다 개형이란 말이에요. 대충 그린 그림이란 말이에요. 대충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사실 계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외운다 했어요? 안 외운다 했어요? 아니, 나도 모르는데 니들이 어떻게 알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고. 그럼 뭐만 하면 된다? 근이 있냐 없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이 양수냐 음수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어요. 뭐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얘가 y는 fx인데, 자, y는 3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y는 3을 그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fx는 3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단 말이죠.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3개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왜? 실근은 뭐니까? 이 교점의 x 좌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즉, 그림을 보고 실근의 개수를 찾아줄 수 있겠다. 실근을 직접 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근의 개수는 찾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방정식에다 활용하는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전체적인 이야기,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 찾는 과정을 하도록 할 텐데, 그렇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거든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일단 잘 그려서 x절편이나 아니면 교점을 찾아준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도함수 활용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함수 활용 세 번째. 자, 어디다 활용한다? 방정식에다 활용을 한다. 자, 첫 번째 형태는 fx는 0 형태예요. 자, fx는 0 형태, fx는 k 형태라고 합시다. 자, fx는 k 형태. 자,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한다고요? y는 fx를 그리고 y는 k를 그려서 뭐를 찾겠다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실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림을 그리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해결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대표형 1번을 보시는데, 대표형 1번이 조금 어렵고요. 대표형 1-1번이 조금 쉽습니다. 1-2번도 쉽고요. 그래서 1-2번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1-2번 풉니다. 자,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의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n은 0의 실근이 이게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네요. 자,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얘를 그리려니까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미지수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의 마이너스 9x가 되고요. 얘는 n이 되겠죠.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립니다. y는 n을 그리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우리는 교점의 x좌표가 몇 개 있는지를 찾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y'을 통해서 3x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되기 때문에 자,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3에 x 플러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이고, 자, 마이너스 3과 1을 지나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증가감소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1입니다. 값을 계산해 주세요. 자, 1을 집어넣으면,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줘도 괜찮아요. 자,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잖아요. 자,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1을 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27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27이 나오기 때문에 y는 n을 그렸을 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y는 n은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거보다는 아래쪽,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위쪽에 그려진다면 자, 요 영역에서 총 몇 개의 실근을 갖게 된다? 3개의 실근을 갖게 된다. 그래서 n의 값은 누구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크고 27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크고 27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n의 범위에 따라서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고요. 27이 된다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 27이 된다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꺼번에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7이에요.
자, 그래서 y는 n을 그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라고 했잖아요. 자,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얘는 양의 실근 하나랑 음의 실근 두 개를 갖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맞죠? x좌표가 양수란 얘기는 양의 실근이라는 얘기고 x좌표가 음수란 얘기는 음의 실근이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면 양의 실근 하나랑 음의 실근 두 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려진다면 양의 실근 몇 개랑 두 개랑 음의 실근 하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의 상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서 얘는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두 개. 얘는 양근 두 개, 음근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값에 따라서 n이 0보다 크고 27보다 작은 상황이라면 양근 하나랑 그 다음에 음근 두 개를 갖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5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면 양근 두 개랑 그 다음에 음근 하나를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문제 해결을 해주시면 뒤에 있는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양근이나 음근을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y축입니다. y축. 자, 요거는 자, 근의 부호를 따질 때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y축, y절편을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 y절편보다 위에 있을 때랑 y절편보다 아래에 있을 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의 부호를 따질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대상이 뭐다? y축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 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예? 대표형 1번 하고, 그 다음에 대표형 유제 1-1번 하고요. 허벌나게 맞아볼래? 어? 뭐 웃어? (1-1번을) 먼저 풀어주세요. 1-1번이 조금 더 쉬우니까. 우후우후후. 아프지, 당연히. 아프지. 아프지. 뭐 풀라고요? 정리하느라 1-1번 하고 다 풀면 대표 1번을 풀어보는 거예요.
언제? 허근을 갖는다고? 아, 허근을 갖는다고? 뭐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개의 실근, 두 개의 허근? 실근이 하나란 얘기죠. 실근이 하나란 얘기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예. 예. 왜 다 1-1번에서 헤매지? 백준규 1-1번 풀었나? 어? 자, 방법은 사실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는 0으로 두면 x축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라서 x축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요. 즉, 얘를 fx라고 둡니다. 첫 번째 풀이는 x축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분해요. f'x를 구해요. 그럼 6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8이고요. 6의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6에다가 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되는데요. 자, 이거 마이너스 1을 하고 그 다음에 3을 지나가는 아래로 불르긴 함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증가감수 증가니까 그래프의 형태는 자연스럽게 증가 감소 증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도 사실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시다 보면 이거 생략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생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이게 지금 이 그림을 안 보고 내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릴 수 있다면 앞으로는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하고 3을 지나가는데, 문제는 이 마이너스 1과 3을 지나가는데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x축이 이렇게 딱 하고 있어야, 는 0이라고 하면 x절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x절편이 3개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상황인데, 그건 얘는 한 실근과 2개의 허근을 갖는데,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x축이 어디 생긴다는 얘기야? 이거보다 위쪽에 x축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어느 쪽에? 이거보다 아래쪽에 x축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거보다 위쪽에 x축이 생긴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음수여야 되는 거죠. 여기 x축이 그려지면 이거의 값이 음수면 나머지도 자동으로 음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음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는 거죠.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없어지면서 12-a가 나오는데요. 그게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a는 누구보다 크다? 12보다 크거나, 아니면 빨간색인 경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3을 집어넣었을 때 뭐보다, 자,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x축이 여기 생기면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양수면 되는 거 아닙니까?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양수. 그래서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양수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3을 넣어보세요. 얼마 나와요? 27에다 54 나오죠. 6, 9, 54 나오죠. 마이너스 54.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3, 8에 24, 54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인데 이 값이 양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수기 때문에 a는 누구보다 작다?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52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2보다 작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12보다 큰 값이니까 얼마겠어요? 1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건데,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이게 편한지 아니면 그 다음 방법이 편한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 굳이 왜 그걸 미지수를 포함해서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8x 그 다음에 플러스 2라고 놓고 미지수는 오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왜?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를 조정해 가면서 하나의 실근을 갖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고, 얘를 fx라고 두신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가시는 거예요. 자, 얘를 미분해서 가시면 똑같이 fx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근데 값이 정해지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와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정해지는데 a만 빠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가 되냐면 12가 돼요. 얘가 12가.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2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a가 어디 위에 그려지면 된다? 12보다 크면 된다. a가 12보다 크다. 또는 a가 뭐보다 작으면 된다? a가 마이너스 52보다 작으면 된다. 자, 부등식을 푸는 과정이 조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바로 a는 누구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상수항이 미지수일 때는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상수항이 미지수일 때는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번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1-2번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1-3번도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a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대표 1번은 이렇게 풀 수가 없는 거죠. 왜? 상수항이 미지수가 아니에요. 쟤는 상수항이 미지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수항이 미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항이 미지수가 아닌 상황에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니까 무조건 1번 형태를 선택해줘야 됩니다. 즉 1번 형태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반면에 조금 불편해요. 하지만 2번은 상수항이 미지수일 때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제공을 하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고 나는 그냥 다 이렇게 풀겠다 그러면 이렇게 푸세요. 근데 나누어서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자, 요것도 한번 대표 1번도 보세요. 자,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얘를 fx라고 둔다. 그리고 f'x를 구합니다. 3x제곱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 있는 일단 3차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를 한번 잡아보세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얘가 되려면 0이 되는 값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돼요. 그 0이 되는 값이 2개가 있으려면 이거 보세요. a가 양수여야 합니까? 음수여야 합니까? 양수요. 양수여야죠. 자, a는 양수여야 돼요. 양수가 되어야지만 얘가 0이 되는 값이 2개가 생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니까 a는 양수구나 라고 가정하고 가시고요. 그러면 이제 3으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루트 a가 되고요. x 플러스 루트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함수고 마이너스 루트 a가 되고 루트 a가 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 감소 증가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3차 함수의 개형을 잡아놨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굳이 얘를 안 그려도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머릿속으로 이걸 딱 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생략해서 바로 그려주도록 하세요. 마이너스 루트 a와 그 다음에 루트 a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마이너스 루트 a 넣으면 얼마 나와요? 자, 마이너스 루트 a 집어넣어 봅니다. 마이너스 루트 a 집어넣어 보세요. 뭐 나와요? 이가 뭐 나와요? 2a 루트 a 플러스 2 나오죠? 자, 루트 a 집어넣어 봅니다. 마이너스 2a 루트 a 플러스 2가 나오죠? 맞죠? 자,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는 0이 되기 때문에 는 0은 x절편이거든요. x절편이 3개가 나오려면 이 사이에 그려져야 됩니다. x축이. 자, x축이 여기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얘는 음수가 나와야지만 x축이 이 사이를 지나가게 되고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양수여야 되고요. 얘는 음수여야 됩니다. 자,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2a 루트 a 플러스 2가 뭐다? 양수다. 근데 a가 아까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양수인 거예요. 양수 더하기 2니까 당연히 양수인 거죠. 얘는 성립해요. 그럼 얘가 음수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a 루트 a 플러스 2가 음수여야 된다.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고 1로 나눠주시면 a 루트 a는 이렇게 됩니다. 양변 제곱하면 a 세제곱은 1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그걸 만족시키는 실수 a는 뭐다? a는 1보다 크다 해서 이걸 만족시키는 a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고요. 자, a 범위를 찾았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자, 지금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즉
그래프를 그려서 실근의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이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프를 잘 그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자, 대표 유형 2번 해봅니다. 자,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 유형 2-1번, 2-2번, 2-3번, 2-4번 다 한번 해보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들 하시고요. H 좋아하나 H? 이제는 뭐 좋아하나? 어떤 H인데? HP인가? X축이 저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를 지나가야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이 나오려면 극대값은 양수해야 되고 극소값은 음수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A는 양수해야 돼요. 그렇지,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A를 지정합니다. 루트 A를 지정합니다. 마이너스 루트 A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서로 다른 세 개의 식물을 가지려면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미분을 하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에 판별식이 없는 커야 되잖아. 서로 다른 두 개의 식물을 가지려면. 판별식 하는 거예요. 판별식. B가 없잖아. 0이잖아. 마이너스 A씨가 여기가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A씨 9A거든. 9A가 0보다 커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식물. 접선의 길이가 0이잖아. 접선의 길이가 평평하잖아. 0이라는 거야. 근데 그 길이가 0이 되려면 몇 개 있어? 2개 있지. 2개 있으려면 2차 함수가 0이 되는 것은 몇 개 있어야 된다? 2개 있어야 된다.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판별식 D를 쓰면 A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친구 어디 가나? 빠르지 않나? 숙제
운동 잘하고 있나? 또 풀이가 막 양옆으로 막 퍼져가네. 나 밑에다 쓰라 했거든. 질문하겠나? 자, 안 되는 사람 개별적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 칠판에서 풀지 않을 거예요. 아, 질문이라고? 뭔데? 네? 뭔데? 예. 근데 뭔가 못했어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라잖아. 그죠? 그래,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이거도 되고 이거랑 이거잖아, 이거. 세신은. 응? 정답? 이제 똑바로 보시고. 이강윤, 다시 1번 풀리나? 그리고 2-1번이요? 응. 예. 오, great. 결국은 핵심이 뭡니까? 극값이 핵심이죠. 극값이. 네, 근데 저희 처음에 마이너스 42가 나왔거든요. 예. 번째는 그냥 42. 잘못 푼 거죠. 왜 마이너스 42가 나왔을까나? 왜냐면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7.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7이요? 응, 마이너스 37.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아닌가? 맞는데? 그죠?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여기 중근이랑 한. 맞아요. 그죠? 예. 아, 답이 마이너스 40이라고 그냥 돼 있다? 위치가 42인데? 마이너스가 아닌데? 어떻게 된 거지? 인수분해 잘못했나 보네. 네.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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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잘했는데? 마이너스 40이 맞네. 아! 평행이동 했더니 네. 평행이동 하면은 플러스 A가 되잖아. 네? 그냐 아니냐. 평행이동을 하면 이거에 플러스 A가 되지. 네. 이게 0이 되는 걸 찾고자 하는 거지. 아. 그럼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A가 되지. 네. 그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0이니까 A의 합은 40이가 되는 거죠. 일 넣으면 0 나오잖아. 여기다가요? 프라임에다가. 프라임에다가. 그러네. 아니. 1시간 남았는데? 네, 그래. 그럼 인수분해를 해야죠. 아, 그냥 뭐 빼고 내가 스완스로 주고. 예. 아니. 금방 온 다음에. 이게 3개 있으면요. 어떻게
시에 아, 그거 쉽지 않죠. 식이 4개가 나올 텐데. 4개요? 응. 세 하나, 개가- 둘. 여기서. 아, 이거? 아니요 이거 이게 4개 나와야지. 아, 이게- F2는 0이고 아, F'2는 9고. 네. 4개 나와야 되고. 문자를 줄여가는 거예요, 자꾸. 한 문자씩 자꾸 속어해. D가 있으면 D를 없애. 빼야지. 그 다음에 C가 남았잖아? 그럼 C가 나왔으면 C를 없애. 또 빼야지. 이런 식으로. 네. 요거는 좀 복잡한 문제예요, 원래. 셀프까지 주는데 응. 여기가 작은지 여기가 작은지 이렇게 다- 길이를 봐요, 길이. 길이가 어때? 3이고 길이 1이지. 길이가 길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짧으면 조금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때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요 값과 요 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다음 내용.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 다시 한번 다시 1번을 보면서 선생님이 그 알려줬던 4차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 동그라미 지금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동그라미. 그림을 그린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는 게. 그럼 그림을 못 그리면 문제도 못 푼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이 가장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2-1번. 백중이 뭐 때문에 웃은 거야? 나도 같이 웃자. 어? 뭐라는 거야? 여기 혼잣말을 해. 자,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기 위한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자, 상수항이 미지수잖아요. 상수항이 미지수면 오른쪽으로 보내세요. 자, 그래 놓고 이 함수를 fx라고 두시고 fx를 그려주는 겁니다. f'x를 구해주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48x 그 다음에 플러스 48이 되겠고요. 자, 12로 묶어주면 되겠죠. 12로 묶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더하기 3이 되고요. 1을 넣어봤을 때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거기다 x 제곱이 나와야 x 세제곱이 나오는 거고요. 플러스 3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x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12에 x 마이너스 1에 와, 오, what? 예? 뭐가요? 아하. 그렇네요. 자, 여기가 4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맞는 거야? 아, 네, 맞네요. x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3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최고차항에서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마이너스 2고요, 1이고요, 그 다음에 2예요. 간격을 보세요. 간격 1이고 간격 3이죠. 간격이 1이고 간격이 3이라는 얘기는 감소 증가인데 여기서는 증가되는 이 기간이 길잖아요. 증가되는 구간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자,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 놓고, y는 k를 그렸을 때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나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y는 k가 여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 극값을 찾으면 되죠. 이 극값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느냐, 2를 넣으면 얼마가 나오느냐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K값을 찾으라는 얘기는 그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방정식에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 안 하면 안 줘야지. 아니,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오늘 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박수 치고 막 이런 끝내는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면 안 됩니까? 예? 맨날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막 주변 눈치 보면서. 백준기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자신 없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자신 있는 목소리를 해줘야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